일반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 있었죠. 장방정식은 무엇을 결정하냐면 시공간의 구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장방정식을 풀면 시공간의 구조를 결정하는 메트릭 텐서를 위치와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데, 그러면 그런 공간에서 물체가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움직이는 것이 지오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을 보면 중력 이론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유낙하 운동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유낙하 운동,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운동을 뉴턴도 설명하고 아인슈타인도 설명했는데, 이때 뉴턴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뉴턴의 중력 이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질량과 질량 사이에는 만유인력이 작용한다. 그리고 이 만유인력을 받으면 뉴턴의 운동 법칙 F는 ma의 F자리에 만유인력을 대입하면, 그래서 풀면, 그러면 물체의 위치가 시간의 함수로 결정된다 라고 하는 것이 뉴턴의 중력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은 무엇이었냐면, 네,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풀면 그러면 질량이 주위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그렇게 휘어진 시공간에서 물체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바로 최단거리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최단거리를 지오대식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밝혀진 게 무엇이에요? 네, 만유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중력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심지어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우리 주위에서는 지구 주위에서는 뉴턴의 중력 이론으로 푸나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푸나 그 결과가 완벽하게 같은데 어떻습니까? 뉴턴의 중력 이론은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대로 쉽게 풀 수가 있지만,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은 어때요?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푸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했죠. 전문가도 푸는데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간단히 야구공 지나가는 게 며칠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용어까지도, 중력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용어까지도 그대로 뉴턴의 중력 이론의 용어를 그대로 따른다고 했죠. 그러면 지오대식을 어떻게 구하는지 보겠습니다. 지오대식이란 무엇이냐면, 공간이 주어지면 그 공간에서 두 점을 잇는 최단 경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물체는 그 최단 경로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2차원 공간을 보겠어요. 2차원은 면이죠. 면인데 평면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평면에 두 점이 주어지면 그 두 점을 잇는 최단 거리는 직선이죠. 네, 그런데 다른 예로 이렇게 원통의 표면이라고 한다면, 원통의 겉면이 2차원 공간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렇게 점이 두 개가 주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두 점을 잇는 최단 경로는 헬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의 표면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구의 표면에서 두 점이 주어진다면 최단 경로는 무엇이냐면 대원. 대원은 그 구를 자르는데 자른 면이 구의 중심을 지나갈 때죠. 그때 그걸 잇는 거, 이 대원이 최단 경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알았죠. 그런데 이런 최단 경로를 이제 4차원 시공간에서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최단 경로를 구하는 방법이 근데 일찍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아냐면, 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옛날에 배운 1학기 제3강에서 배운 차분 미분을 다시 돌이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차분 미분에 더해서 변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도입하겠어요. 차분은 뭐였습니까? 변수가 있으면 나중 변수에서 처음 변수를 빼는 게 차이였죠. 그게 알기가 너무 쉬웠죠. 네. 그 차분은, 그런데 미분은 뭐였냐면, 그 차분이 아주 작아질 때, 어느 정도로 작으면 미분이라고 했습니까? 제곱하면 0이 될 정도로 작아지면 그게 바로 미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변분이라고 하는 걸 도입하겠어요. 변분. 변분은 델타로 표시합니다. 델타 소문자로.
근데 이 변분은 뭐냐면 어떤 한 변수가 아니라 함수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림이 있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함수가 있다면 x가 독립변수고 y가 종속변수라면 yx라는 함수가 있죠. 이 함수 자체, 함수가 한 함수에서 다른 함수로 변하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양쪽 끝점에서는 함수가 일치한다고 할 때, 다시 말하면 델타 y가 0이에요. 거기서는. 그리고 여기에 함수들이 있는데 그 함수의 변분이, 그래서 x1과 x2 사이의 yx의 변화량을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변분이다. 영어로는 variation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변분을 이용하면 우리가 어떤 함수 중에서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끝에서의 변분은 0이다라고 하면 그 함수들이, 변분들이 여러 가지 함수가 있으면 양쪽 끝에서는 만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이때 변분이, 독립변수에는 변분이 없습니다. 독립변수의 변분은 항상 0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변분을 함수에서 계산할 때 우리 무엇을 이용하냐면 체인 룰을 이용하는데, 우리 이거 미분에서도 또는 차분에서도 이런 체인 룰을 이용합니다. 여기에 독립변수는 t와 s라고 하고, 이 독립변수에 대해서 변하는 종속변수를 x, y, x는 t만의 함수라고 하고 y는 t와 s의 함수라고 하고, 또 함수의 함수가 있다고 하겠어요. f라는 함수는 x에도 함수고 y에도 함수고 t에도 함수다, 이런 함수라고 한다면, 그때 이놈들의 미분과 차분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dx는 우리 미분은 곱하고 나누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dt분의 dx 곱하기 dt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독립변수가 두 개일 때는 어떻습니까? 독립변수가 두 개인 변수의 함수의 미분은 처음에 첫 번째 독립변수로 편미분한 다음에 dt를 곱하고, 두 번째 독립변수로 편미분한 다음에 ds를 곱했죠. 이렇게 구했죠. 그리고 여기에 함수의 미분은 어떠냐? 함수의 미분은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합니다. 먼저 함수의 미분 파셜 x분의 파셜 f dx를 구하고, 또 dx에도 독립변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dt분의 dx, dt분의 dy 해가지고 이렇게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차분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dt를 델타 t로 고치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델타 y는 차분은, 자, 여기서 그대로 dt를 델타 t로 이렇게 바꾼 이런 식을 사용하면 되는데, 변분의 경우에는 어떠냐? 변분은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독립변수의 변분은 0이죠. 그래서 여기서 볼 때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거 dt, 요건 0이니까 그걸 빼면, 자, 그러면 델타 x하고 델타 y만 있고, 그 다음에 함수의 변분은 어떻게 되냐면 독립변수에 된 거, 요 두 번째, 요건 다 빼고, 요 두 개만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파셜 x분의 파셜 f의 델타 x, 그다음에 파셜 y분의 파셜 f의 델타 y를 더한 것이 되고, 이걸 또 미분한 거, 독립변수로 미분해서 델타 t나 델타 s를 곱한 건 0이 되죠. 그래서 변분을 전파시키는 것은 독립변수에 관한 건 0이다 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우리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 이걸 변분법이라고 하는데, 변분법에 의해서 어떤 함수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나 최소를 구하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함수의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함수를 독립변수 x1에서 x2까지 적분한 값, 이 적분한 값이 아까 우리가 구하는 최단 경로를 구할 때 바로 이런 걸 구하는 겁니다. 그 적분한 값이 있다면 이 적분한 값이 최대 또는 최소가 되기 위한 조건, 그게 바로 뭐냐면, 최대나 최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변화량이 없습니다. 여기 그래프가 있으면 최대점에서는 변화량이 없죠. 그래서 최대나 최소의 조건이 바로 뭐냐면, 저 적분한 값의 변분이 0일 조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분인 0일 조건을 구하는, 무엇을 구하냐? 함수를 구하는 것인데, 그 함수 구할 때, 자, 저 J는 적분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 적분으로 표시된 양의 변분은 저 변분교를 적분교의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체인 룰을 계산해 가지고 변분을 계산했죠. 그래서 여기 체인 룰을 계산해서 변분 계산하는 걸 이렇게 쓰는데, 근데 여기 요놈 델타 y 프라임 요걸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요걸 어떻게 바꾸느냐? 저 델타 y 프라임은 어떤 뜻이 있는 것이냐면,
y 프라임이 바로 dx분의 dy인데 저 델타하고 dx분의 d 요 두 개를 서로 교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교환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이 적분을 무엇을 이용할 수가 있냐면 부분적분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분을 이용하면 저런 꼴이 되는데, 저기서 좌변은 뭐가 되냐면 x1과 x2에서 저 변분값이 되겠어요. 근데 조건이 바로 뭐였습니까? x1과 x2에서의 변분값은 0이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요 두 번째 항만 이렇게 딱 남습니다. 저건 0이 되고 두 번째 항만 이렇게 남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자, 우리 아까 구한 결과를 여기다 대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 여기다 대입하니까 델타 y 여기 있죠. 이 델타 y로 뽑아냈습니다. 델타 y가 y에 대한 변분인데 y라는 함수에 대한 변분이에요. 이 y라는 함수가 변분이 값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여러 가지가 어떤 변분이 되거나 이게 0이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만족해야지 돼요. 그래서 델타 y, 임의의 델타 y에 대해서 저 적분값이 0이 되려면 어떤 일밖에 없냐면 저 델타 y 앞에 개수가 0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건이 나왔어요. 그 앞에 개수가 0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우리 무엇을 구하느냐? 네, 식을 구합니다. 바로 이게 0이 될 식인데 바로 이것이 바로 어떤 조건이냐면 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식입니다. 자, 이걸 만족하면 저 F가 뭐였습니까? F가 Y과 Y 프라임과 그 다음에 독립변수의 함수인 그런 함수죠. 그런 함수가 그걸 적분하는 값이 최대 또는 최소를 가지려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로부터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최단 경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평면에 두 점을 잇는 지오대식이 직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변분법으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분 요소는 우리 경로가 있으면 그 경로에서 작은 선분 요소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 선분 요소를 x축 dx, y축 dy로 이렇게 나눌 것 같으면 그거 x축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 한 것의 루트를 씌운 게 바로 선분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앞으로 dx를 뽑아낼 것 같으면 dx 제곱은 뽑혀가서 1이 되고 요건 뭐가 됐어요? dx분의 dy에서 y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로 y 프라임은 dx분의 dy라고 놓으면은 이 앞에 있는 함수 요게 바로 뭐냐면 우리 이제 최단 경로를 구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그 최단 경로를 구할 때 ds 대신에 요게 나왔죠. 자, 요게 무엇에 해당하는 셈입니까? f가 바로 이런 함수인 그런 것에 해당하는 셈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변분법으로 구한 조건에 대입할 것 같으면 다시 말하면 델타 L이 제로일 조건, 이건 뭐예요? 최대나 최소일 조건이죠. 지오대식은 최단 경로죠. 그래서 최소일 조건을 구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걸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F가 뭐예요? F가 바로 요거죠. 요걸 대입하겠어요. 자, 요걸 대입하기 위해서 요 놈에 대해서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Y로 편미분하는 거, 그 다음에 Y 프라임으로 편미분한 걸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해서 대입합니다. 여기서 Y로 편미분한 것을 구하고, 네, Y로 편미분한 건 저기 Y가 없으니까 0이네요. 그리고 Y 프라임으로 편미분한 걸 구했더니 이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자, 요 식에다 집어넣었어요. 요 식에 요건 0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었죠. 이게 0이면 요게 상수가 되죠. 이 안에 게. 네, 그래서 미분한 게 0이면 요 안에 게 상수가 돼야 되겠어요. 그 안에 게 상수다. 요 A가 상수입니다. 그래서 저 Y 프라임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이 나왔죠. 이런 Y 프라임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뭘 얘기합니까? Y 프라임도 역시 상수다라는 얘기는 마찬가지죠. 근데 y 프라임은 뭡니까? dx분의 dy가 상수니까 이걸 한번 적분하면 바로 뭐가 되겠어요? y는 bx 더하기 c라는 식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직선을 대표하는 식이죠. 좀 어려운 방법으로 구했지만 바로 변분법을 이용했더니 어떻습니까? 최단 경로를 구했죠. 자, 이런 식으로 매트릭 텐서로 대표되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구한 공간에서 4차원 시공간에 두 점이 주어지면 거기서 최단 경로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에서 나오는 지오대식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 장 방정식은 이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 식은 어떻게 해서 구해진 거냐면 T 뮤뉴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질량 에너지 분포라고 그랬죠. 이 T 뮤뉴가 G 뮤뉴를 계산하는데 이 G 뮤뉴가 바로 시공간의 구조인데 G 뮤뉴는 여기만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안에 또 있다고 그랬습니까? 매트릭 텐서는 다른 데도 막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치 텐서 속에는 어떤 방법으로 왜냐면 이 크리스토펠 기호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지뮤뉴가 잔뜩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 이걸 가지고 구한 식이 아까 직선 방정식처럼 변분법을 이용해서 구한 식, 그 지오대식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크리스토펠 기호입니다. 이 속에 지뮤뉴가 있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공간의 구조를 대표하는 양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으로부터 두 점의 지오대식을 구할 것 같으면 바로 이런 지오대식 방정식이 나오는데 물체는 이 지오대식 방정식에 따라서 최단 경로를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 비추어 볼 것 같으면 뉴턴 이론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뉴턴의 중력 이론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오대식 방정식을 도출하는데 2차원 공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분 요소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4차원 공간의 선분 요소는 어떻게 하냐면 이 4차원의 dx 뮤 4차원 위치 벡터죠. 이 4차원 위치 벡터를 곱해가지고 마치 여기서 dx제곱 더하기 dy제곱 한 것처럼 이렇게 곱합니다. 자, 요걸 할 것 같으면 뭐가 나오냐면 dx제곱 더하기 dy제곱 더하기 dz제곱 빼기 c제곱 dt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어떤 파라미터를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뭘 하냐. 경로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바로 요거 빼는 거, 요 L이 최단 경로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저건 2차원에서 한 거라면 이건 4차원에서 한 거가 되겠어요. 이걸 가지고 변분법을 이용해서 지오대식 조건, 최단 경로의 조건을 이용해서 변분법을 풀 것 같으면 방정식이 어떤 방정식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이 방정식이 나오는데 자, 이거 4차원에서는 이 방식 풀기가 어려우니까 결과만 얘기하면 아까 보여준 이 방정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방정식이 실제로 뉴턴의 운동 방정식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죠. M이죠.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면 M으로 나누겠어요. M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슨 항입니까? 가속도 항이죠. 이게 바로 뭘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중력인데 이 중력이 바로 공간의 구조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물체의 가속도는 무엇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물체가 놓여 있는 공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반 상대성 이론의 지오대식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네, 이렇게 바꾼 거하고 아주 유사하죠. 그래서 이제 4차원 가속도는 이 4차원 물체의 가속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요 크리스토펠 기호가 여기 요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지뮤뉴가 들어 있죠. 바로 물체가 놓인 곳의 공간이죠. 공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풀어서 그 장방정식에서 두 점의 최단거리, 최단 경로를 구할 것 같으면 지오대식을 구할 것 같으면 물체가 움직이는 경로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뉴턴의 운동방정식으로 구한 것과 유사하게 정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뉴턴의 중력 이론은 어땠습니까? 주위 질량이 중력장을 만들고 그 중력장에서 질량이 있으면 중력을 받는다. 이런 것이었죠. 그리고 물체의 운동은 운동 법칙이 결정하죠. 그 중력에 의해서.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은 뭐였냐면 장방정식이 있으면 그 장방정식이 질량 주위의 공간의 구조를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 그 구조를 결정하죠. 그리고 거기서 지오대식 방정식에 의해서 최단 경로를 따라서 물체가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장방정식으로 정해지는 휘어진 시공간의 최단 경로, 지오대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따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하는 방법과 중력,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봤습니다.